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민세 안재홍 선생 서훈 승급 촉구 건의안이 회부됨에 따라 이를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최병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양숙 의정팀장입니다. 최창숙 의사팀장입니다. 김연희 홍보팀장입니다. 공은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재형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9쪽 의정 역량 강화 교육 및 의정 연수 실시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의원님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공공위탁, 의정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무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제처, 국회 사무처, 의정연수원 등의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조례안 위반 및 검토, 정책지원관 기본과정 등 직무 관련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선진 의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입니다. 내가 꿈꾸는 평택을 그려요라는 주제로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1인 1점을 각 학교별로 취합받아 한국미술협회 평택시지부 관계자 3명 등 총 9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주제 표현력 및 이해도, 창의성, 참신성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내구장 평택에 대한 희망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소통, 공감, 협력을 이끌어내는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 매체 활용과 현장감 있고 알기 쉬운 의정 홍보를 통해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데 이어 올해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SNS 채널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의정뉴스, 소설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제작 활용해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기획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언론 매체 인터뷰, 기획, 특집 보도 확대와 언론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방송장비 설치 교체입니다. 2008년 설치한 의회 운영, 기획행정,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의 노후화된 방송장비는 제3회 추경의 예산을 반영하고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회기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의 LED 모니터 설치에 대하여 설치 위치, 수량 등을 상임위별로 협의하고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회의 자료 공유, 극대화 등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 입법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강화입니다. 의원발의 입법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입법 발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과 최신 입법 동향 및 입법 자료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 의회 전문가 자문단과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입법 정책을 발굴, 제안하고 입법 정책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회 입법 기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원회 의사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사 일정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로 원활한 상임위원회 의사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안 업무 청취와 현장 활동, 정책 청문회, 간담회 등 위원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직무 교육 및 타시군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입니다. 2023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로 총 89일 회기로 운영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총 4회 44일 회기로 조례안 등 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의안 처리를 위한 심사 여건을 조성하고 7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등의 내실 있는 사전 준비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추진하여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평택 역사문화연구회,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연구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 방안 연구회, ESG 연구회 등 4개의 연구회를 구성하여 자체 간담회, 전문 강사 초청 강연회, 현장 활동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귀중한 결실이 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되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제16회 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2023년도 청소년의회는 상반기에 2개 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개 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역할에 대한 똘바른 이해와 열린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위원입니다. 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9페이지 보시면 의정 역량 강화 교육 및 의정 연수 실시 이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좀 공공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된 예산액이 지금 1,440만 원인가요?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이 공공 위탁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자체 역량 개발비는 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민간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 이제 공공 위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위탁 기간을 어디에다가 두고 좀 저희 사업을 하죠. 네.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이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제가 한번 거기다 써서 내긴 냈는데
이 의원님들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원 활동 중에 이제 이 아까 입법 부분이 있는데 이제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마인드가 공적 마인드나 법적 판단력을 좀 되게 향상을 시켜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게 지금 함양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 체계를 알고 제상위법인 헌법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민법이나 아니면 행정법 이런 거를 좀 기본적인 거니까 어느 정도가 좀 체계나 습득을 좀 해야 법적 판단력을 좀 리걸 마인드가 좀 형성이 돼야지만 비로소 저희가 뭐 국회처럼 뭐 여러 가지 입법 활동하는데 보좌관들이든 뭐 정책관이든 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의원님들이 역량이 좀 향상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부분에 대해서 공공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좀 그런 걸 좀 발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뭐 가던 아니면 뭐 여기서 단체적으로 하던 그거는 좀 판단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한번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7쪽 보면은요 여기 청소년의회 운영 그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게 보면은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렇게 참여 학교 현황을 보면 구개교 평택에 있는 학교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만약 초등학교만 따진다고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 평택에 62개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구개교 이개소 하면은 거의 뭐 참여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럼 대부분의 학교에 어느 정도를 부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을까 또 한번 되돌아보면 뭐 코로나 때문에 미운영되거나 참여도가 좀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많은 학교 초등학교만 따져도 그렇게 많은 학교에서 몇 개 학교에 몇 명들만 참여하는 게 과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럼 더 참여도를 높이든가 뭔가 좀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와가지고 되게 오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주기적으로 뭐 만약에 계속 의장님이나 뭐 운영위원장님이 계속 못 한다 그러면 이제 상임위원장님들도 계시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좀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12쪽에 아까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방송 장비 설치 교체 이제 요거는 뭐 전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어떻게든 저희 이제 상임위 LED 모니터 설치 지금 전 추세가 뭐 저희가 빔 프로젝트 갖고 쓰는 거는 좀 선명도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고 저희 상임위별로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행정감사든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이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거기에 어디 위치에 어떻게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를 좀 잘 각별히 만약에 이게 추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거를 좀 잘 협의해 가지고 좀 설치 좀 해주셨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경 위원장님께서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그 상임위 회의실의 모니터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그 만약에 그 모니터가 설치가 됐을 때 의원이 이제 모니터에 띄우고 설명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무국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분들과 위원들은 다 볼 수 있지만 모니터링하고 있는 외부에서 보고 있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모니터가 어떻게 띄워져 있는지. 근데 의회가 사실은 8대까지는 저희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듀얼로 나왔었어요. 8대 한 중반 후반 정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방송 띄우는 의원의 모습과 집행부의 모습이 듀얼로 나오고 이렇게 이런 편집으로 해서 방송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모니터에 그
그 한 단면 화면으로만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그 잘 체크를 해주셔서 의원이 띄우는 모니터가 그 바로 원본으로 송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니터를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제가 이제 계속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지금 의사팀 직원분들이 활용을 안 하시는데 뭐냐면 분명히 그 의회 본회의장의 모니터에 지금 송출되어지는 영상들 애국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럴 때에 그 모니터가 있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모니터 듀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애국가를 이제 만약 부를 때 국민의례를 할 때 애국가를 뭐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본회의장 맨 앞에 있는 모니터에 마우스가 막 움직여요. 이제 막 소리 조절하고 뭐 해야 되고 막 구동해야 되니까 마우스 혼자 막 움직이면 웃기는 얘기지만 의원님들과 모두가 다 그 마우스를 따라서 대부분 움직이세요. 저 마우스 어디로 가지? 뭐 이런.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뭐 묵념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이걸 바꾸고 소리 조정하는 게 마우스가 계속 거기 본회의장의 앞에 본 모니터에서 그 마우스가 계속 움직여요.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좀 조금 더 아는 분들에게 좀 기능을 여쭤보고 배워서 이 본회의장 본 메인 모니터에 마우스가 좀 왔다 갔다 안 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장비 이야기하는 김에 좀 더 이야기를 하면 그 지난 예결위 때부터인가 지난 회기 때부터 유튜브로 영상 송출되어지는 예결위 화면을 보면 잡음이 있어요. 삐 하는 잡음이 같이 나옵니다. 그것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다른 분들 그 소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긴 하는데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보면 입법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저희 입법활동만이 아니라 의정활동 다음 페이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정책지원관이 각 상임위에 2명씩 배정이 됐죠. 운영이 되고 있고 한데 이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전체 마스터 플랜이 세워져 있는지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다 2명씩 일단 배치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역량을 이제 강화시킨 이후에 그때 이제 의원님 이제 2분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를 해서 그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예. 정확히 문서로 플랜을 좀 짜서 시기를 정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9명이 운영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대략적으로 이야기는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시기나 어떤 계획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문서로 해서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정책지원관의 업무 영역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운영 계획들 그 계획을 좀 정확히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경 위원장님께서도 청소년 의회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 의회가 진행이 될 때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그날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석이 가능하신 의원님들은 참석을 해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한 번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6월달에 한강여자중학교가 있으면 일단 그 인근의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먼저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산초등학교 간다 그러면 그 지산초등학교 관련돼 있는 그 일단 해당 지역구 초등학교는 일단 그 지역구에 하나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뭐 비전 초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용인 초등학교라든지 진행이 될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우선적으로 좀 배정이 되어지는 게 맞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일정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뭐 운영위원장님이나 이렇게 좀 의견을 여쭙고 좀 그 관련된 의원님들이 좀 참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인근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중학교는 이제 권역별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부 권역일 경우에는 그쪽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겠지만, 뭐 남부 권역인 경우에는 뭐 비전동부터 해서 저희 이제 신평동이나 이쪽의 의원들도 그렇고, 아니면 비전일동 동삭동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관여가 그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청소년 의회가 열릴 때 그 참석하는 의원들에 대한 규정도 좀 룰도 명확히 좀 세워서 참여를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아이들과 어떤 그 좋은 스킨십이 있으면 그 안에서 또 지속적인 아이들이 의회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피드백 해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네, 면밀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청소년 의회 관련돼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청소년 의회를 운영을 하면 청소년들이 와서 의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가게 되죠? 저희 의회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조례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가정에서 만들어서 그거 갖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와서 조례를 예. 만드는 미리 과정을 이제 학생들이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만들어서 하고 우리 이제 현장에 이제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각자 이렇게 이제 의견도 발표하고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의미가 있는 조례들이 있었는지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그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청소년들의 여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고민들을 가지고 본인들의 삶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들을 고민을 해서 가지고 와서 통과를 시키는 과정을 이제 경험을 할 텐데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좋은 조례들은 저희 그 의원들이 좀 받아 안아서 실제로 조례화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조금 그 넓게 보면 의회라는 곳이 국회가 이제 그 상권 분립에 있어서 이제 그 입법권의 권한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이런 좀 상징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도 지역사회에서 단순히 행정부를 감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지역사회의 가치를 이제 추구해 나가는데 상징적인 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학교 이제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전국에서 모여서 의회에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관련돼서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이나 선거제도에 대한 것들을 뭐 1박 2일이면 1박 2일 이렇게 해서 받는데, 이런 것들도 학생회장단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이제 평택시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기능적인 것을 배우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게 가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봤으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 좀 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차량 이용 관련돼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의장님께서 체험맨을 타시다가 이제 그랜저로
이제 옮겨서 이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체어맨이 2017년도에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구 연수가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이죠? 예,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 연수가 내년까지 지금 채워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이요? 예, 예. 2024년 그럼 네, 네. 7년인가요? 예. 이게 키로수로 얼마나 됐죠?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4월 달에 저희가 주행 거리가 지금 탄 게 14만이에요. 근데 12만으로 이제 대체 조건에는 맞는데 내용 연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내년에는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내년 이제 이게 지나야지만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 정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내년에 이제 그 이후에 25년 계획을 할 25년도에. 때 편성을 할 때에 정수 배정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연비나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을 교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임시적으로 지금 이 체어맨 같은 경우 연료비가 이 휘발유가 리터당 7kg가 나오는 반면에 그랜저는 지금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15.2kg가 지금 리터당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 차량으로 뛸 때는 주행 거리가 엄청 많은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연료비가 많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리고 또 수리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단 전용 차량을 조금 예,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어맨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떤 공식 행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출장에서 활용하실 때는 체어맨을 이용을 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체어맨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인원이 많이 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쵸,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후년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우수 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이거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우수 공무원 표창입니까? 아니면은 본청 우수 공무원들까지 포함된 것을 제작을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건지요? 주된 것은 이제 본청에 저희 그 의회 사무국 직원도 있지만 본청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감 예를 들어서 행감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 이제 하기 위해서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 의장님 표창을 본청에 있는 집행부분들이 받으면은 어떤 인사상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가점은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그러한 사항도 협의는 해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소한 도지사 장관급 이상으로 돼야 이렇게 가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도의회 의장상 이상만 지금 가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혜택이 좀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장상은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시장상도 도움이 안 시장상도 됩니다. 인사에 도움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그 규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이 진행이 끝났습니까? 접수는 지금 끝났고요. 네. 8월 달에 심사위원회를 이제 개최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접수가 오늘까지 마감인데요. 아, 네. 예, 아직 마감까지는 최종 확인은 안 해봤는데 대략 한 2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그 약간 시상금 같은 게 나가는 프로그램이죠. 조금 더 그 명확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세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시장이면이라는 이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이제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이라고 프로그램 사업의 명칭은 이렇게 정하더라도 이제 시민들이 이 사업을 이제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뭐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형태로 조례 관련돼서 의회에서 접수하라는 거구나라고 좀 특화된 것들을 해주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현수막을 이제 많이 이제 달아주셔서 저 다니면서 이제 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구나라고 보는데 이제 의회의 사업으로 특화시키기에 위해서 이제 집행부의 그 아이디어 정책 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좀 계속 개발해 나가야 방향성이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과 관련돼서 그 정일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언제 다 배치가 되죠? 이번 그 2명이 지금 이제 배치를 할 계획인데요. 8월 초에 그 정책지원관 그 7급 임기대 1명하고 9급 공채로 채용한 친구하고 해서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상임위에 다 배치가 되는 상황입니까? 예, 상임위별로다가 2명씩 배치가 이제 끝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할 때 2대1 매칭을 할 것인지 아니면 풀제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을 하시면서 업무 역량을 배가시켜서 매칭을 하는 것이 맞겠다에 대한 의원님들과 집행부들 사무국에서의 판단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8월 달에 이 정책지원관분들이 다 배치가 된 이후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직원별로다가 필요하다면은 교육을 지금 이제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근데 이제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교육 시킬 수 있는 기관에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좀 이제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신청해서 조금 탈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하여튼 최대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교육을 통해서 역량이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의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것 이외에 의회에서 집행부와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 집행부가 지금 본청의 집행부가 어떤 역할을 어떤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과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외부 교육기관에 가서 이 뭐 프로그램 보면서 이제 뭐 그 서류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칭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키운 다음에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단순히 외부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위탁을 해서 이 친구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서 이론적인 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실무에 나와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론적인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부딪히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의회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까지 이게 아니라도 실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하셔야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이분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뭐 그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원들과의 네트워크와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이분들이 이제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좀 수월하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실 LED 모니터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상임위 이거 뭐 의원님들 이렇게 자료 설명하실 때 띄워서 하는 모니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예, 뭐 LED 모니터를 쓰십니까? LED는 이런 저런 모니터가 아니라 LED 모니터는 이런 큰 거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 도트로 돼 있어서 그 본청 대회의실 가면은 있는 그런 크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형태의 모니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걸 그래서 상임위별로 그러한 어디를 설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임위별로 위원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랑 상임위별로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LED라는
그래서 LED 모니터 설치를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간담회장 LED 위에 현수막 대신해서 설치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였고 예, 그것도 지금 이번 추경에 저 현수막 그거는 내년도 본 예산에 설치하는 거를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급 촉구 건의안은 이따 따로 논의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거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제가 좀 저희가 이제 비공개 자리에서는 좀 이야기를 나눴던 거지만 공식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지금 8월에 그럼 임기제한화와 일반직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국장님의 워딩대로면 이제 2명이 더 차면서 상임위에 배치는 끝이 난다. 정확히 워딩을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지원관으로 이렇게 그쪽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 상임위별로 이제 2명을 이제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 이제 3명에 대해서는 입법지원팀에서 현재 이제 근무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정책지원관이 우리에게는 9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이 되면 9명이 다 찹니다. 그러면은 입법지원팀을 정책지원관으로 쓰는 겁니까? 정확히 해주십시오. 일단 그 2명 상임위원회 배치한 6명은 이제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입법지원팀에 있는 3명에 대해서는 그 정책지원관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럼 2대1 매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고상 일단 6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위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2대1 매칭이냐 아니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숨겨진 이야기. 지금 간담회장에 있었던 의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9명이 2대1로 매칭할 수 없는 이유 속에 지금 3명의 입법지원관이 정책지원관 TO로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입법지원팀은 원래 의회 사무국 TO로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정책지원관 TO로 갖다 쓰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국장님?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향후에 어떻게 정리할 건지. 제가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제 처음에 질의가 정책지원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걸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건데 제가 지금 이거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최준구 의원님의 질의 속에 답변을 주신 내용을 보면 제가 요구한 답변에 6명에 대해서만 답변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린 마스터 플랜은 뭐냐면 9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입법지원팀으로 정책지원관 TO를 뺐는데 그 TO는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잠시 말씀드리면 그때 네. 우리가 저희 의원 간담회를 네. 통해서 저희들끼리 이제 협의를 한 내용인데 그때 이제 입법지원팀에 3명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상임위별로 2명씩 배치해서 업무 습득이 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논의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그때 의견을 근데 모았었거든요. 네. 운영위원장님 그때의 이야기는 정책지원관 TO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정책지원관 TO를 입법지원팀에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 사무국이 그 TO를 지금 의회 사무국 TO로 원래 입법지원팀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지금 각 상임위로 정책지원팀이 3명씩 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정책지원관 TO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더 할까요? 경기도의회는 지금 다 2대1 매칭이 들어갔고 서울시의회도 2대1 매칭이 다 들어갔고 웬만한 시군들이 2대1 매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로 해서 6급 TO로 해서 지금 석박사 경력에 경력직들이 들어와서 의원이 한마디만 하면 웬만한 자료들이 술술 나옵니다. 저희는 역량을 키워서 써야 되는데 다른 데는
의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쪽에 보면 아까 최종구 의원님께서 또 이야기한 건데 차량 현황인데 의장님께서 그랜저로 바꾸는 의견을 의장님이 내신 겁니까? 의회에서 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 이제 에너지 가격도 예. 계속해서 이제 생성이 됐고 그러니까는 어떤 그 에너지 절약이랄까 뭐 이런 차원을 고려해서 현재 이제 연비가 기존에 이제 의장님이 이제 타고 다니시던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가 이제 연비가 좀 이제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바꾸는 그러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장님 차는 연비를 따져서 경차로 갈 겁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으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면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평택 시민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고 평택시도 평택시의회도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내용연수가 완료가 완성이 안 됐는데 연비 안 좋다고 우리는 바꿉니까? 이게 평택시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 쌍용차를 살리기 위한 평택 시민들의 노력과 평택시 공직자들의 노력과 역대 시의원들의 노력들이 우리가 연비 안 좋다고 다른 차로 바꾼다는 게 개인 차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 차면. 그리고 이게 내용 연수가 끝나서 차량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어서 채용이 또 단종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했다면 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차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고장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연비가 안 좋다는 이유로 차 브랜드를 바꾼다. 우리 평택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연비가 이제 안 좋다 뭐 이런 것보다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제 그랜저하고 체험연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적에 이제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를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연료비가 조금이라도 좀 저도 쌍용차를 절약해 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쌍용차를 타고 있고 저도 제 개인 돈으로 주유하고 다니지만 연비 7km짜리 쌍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의장님이면 제가 볼 때 그 상징성에 대해 더 그리고 평택 시민들이 그렇게 살리고 싶어했던 쌍용차지 않습니까? 쌍용차가 살아나고 있고 그러면 조금 불편하셔도 조금 연비가 더 나아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평택시의 의장님이 그 차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아탄다? 그거는 좀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저희 청산회에 걸려 있는 그림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온습도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좀 뭐 3층이나 이런데 외부와 지금 그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외부와 지금 이게 문이 항상 열려 있고 해서 습도나 이런 게 조절이 안 됩니다 전혀. 그래 이런 부분 훼손될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세 안재홍 선생 서훈 승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승영 의원을 비롯하여 평택시의회 1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세 안재홍 선생은 일제 강점기 국내 독립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민족운동가이자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언론인이며 조선학 운동을 주도한 신민족주의 역사학자로 1989년 정부는 안재홍 선생의 치열한 항일운동 정신을 기려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훈 당시에는 자료의 부족으로 9번의 옥고 중 일부만 독립운동 공적으로 인정된 바, 이에 따라 59만 평택 시민의 마음을 모아 민세 안재홍 선생의 추모와 선양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서훈 등급 상향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를 촉구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송부 대상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보훈부, 경기도지사,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 전국 시도의회 의장에게 이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보내는 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대상이 개인, 그러니까 직책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보내는데요. 의장님이나 비서실장에게 보내는데 국가보훈부에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촉구 건의안을 이제 저희 통과되면 보내주시는데요. 어떤 형태로 보내주십니까? 이걸 그 전자문서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출력물이나 이런 걸로 발송해서 받아보시고 확인하게 됩니까? 전자문서로 전자문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되십니까? 전자문서로 보내실 때 이 오탈자나 띄어쓰기는 다시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보내십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줄이 하나도 안 맞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다 확인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간이 다 틀려서 물론 이제 저희 보라고 이제 보내주신 거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양해는 됩니다만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서 보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 이렇게 해갖고 하나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건의하는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제 민세 안재홍 선생의 서훈 등급 이것도 이제 하나 민세 안재홍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서훈 등급을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문구들이 좀 부드럽게 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촉구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담당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받아봤습니다. 촉구를 건의하는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범국민 서명운동 확산에 적극 동참한다.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보내는 거는 아닌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의로운 사회 구현 앞장서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한다. 이것도 받으시는 분들이 받아봤을 때 이게 평택시가 나한테 이거를 적극 동참해달라는 건가, 우리 모두 노력하자는 건가 이런 문구로 이제 보내는 서훈 승급 건의 안에 이게 맞는지 이거는 이제 그 의회 앞에서 의원들이 다 같이 이제 플래카드 들고 이제 촉구 건의를 이제 읽은 낭독을 하는 내용으로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통과를 해서 국가법무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제 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내는 거에는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서명을 해서 이제 통과를 뭐 본회의에 통과를 하게 되면 아마 의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아마 보내게 되는 것으로 의결이 될 거지 않습니까? 이대로 보내면 좀 망신스러운 상황일 것 같고, 근데 지금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다 서명하셨죠, 의원님들. 그렇죠. 고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대로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내일 본회의 통과시켜서. 내용 자체가 지금 간단한 숙고 뭐 줄간격이나 이런 문구들 오탔다는 고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나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확산에 적극 동참한다. 우리 모두 노력한다. 이 문구는 고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거 한번 검토하는데 지금 저희도 타시에서 오는 건의문 같은 내용들 보면 일률적으로 지금 저희가 쓰는 것처럼 쓰는 문구들이 거의 그렇게 오거든요. 아니, 타시군에서 그렇게 보내주신다고 그게 정당은 아니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저희도 타시군에서 그렇게 보내오면은 얘는 왜 이렇게 보냈을까라고 네, 의구심 네. 갖는 게 정상인 네.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그러면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 향후에 검토를 오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 건의안도 수정해서 가결하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수정을 해야 되나요? 운영에서 지금 추후에. 통. 네. 알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